아마 저만의 바람은 아닐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고 다른 모기업이 생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시도들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략 하나하나를 잘 짜고 그 잘 짜여진 전략을 잘 수행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는 그런 전략이 약간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뒷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게 되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토레스 쿠페로 알려졌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온 모델입니다. KGM의 액티언 S9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고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이 이름이 돌아왔어요. KGM의 액티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트림인 S9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차가 처음에 위장막을 씌우고 돌아다닐 때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레스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토레스의 전기차 부절인 토레스 EVX가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 모델이 나왔을 때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뭔가 조금씩 다른 그런 느낌들이 선보여졌기 때문에 이 차의 위장막 모델을 보면서도 토레스를 가지고 또 하나의 파생형 모델을 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나왔으면 조금 이런 실망감 혹은 기대감이 너무 높지 않았다거나 실망감이 너무 높지 않았다거나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딱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토레스하고 뭔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액티언이래요. 사실 액티언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유명한 차입니다. 못생기기로 유명했던 베스트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KGM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KGM 과거 쌍용 자동차에서부터 이어져 왔었던 쿠페형 SUV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거였죠. 이 차가 처음에 토레스 쿠페라고 오해를 받았었던 것처럼 이 차는 쿠페형의 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쿠페형은 아니에요. 쿠페형의 느낌만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액티언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을 하면서 과거에 액티언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좀 깨버리고 또 새로운 이미지, 장점은 또 이어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과연 이 차가 그런 것들을 잘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나씩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아마도 토레스가 얻어맞았던 그런 불만사항 혹은 문제사항 그런 것들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KGM이 처음에 토레스를 선보였을 때 그 안쪽으로 쑥 들어간 헤드램프 디자인 때문에 거기에 눈이 쌓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커버도 장착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계속 쌓였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램프는 그냥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좋겠어, 다른 걸로 디자인을 살려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아래쪽으로 내려주게 됐고, 건곤감리, 태극기에서 볼 수 있는 요 4가지 궤를 디자인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적용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토레스 때부터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건데, 그런 것들을 전면부에 쫙 배치를 하는 형태로 다르게 해석을 해줬어요. 사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를 써서 국뽕 마케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뽕 마케팅은 전 세계에 다 크게 강하게 임팩트를 주면서 효과를 보느냐, 아니면 지나치게 메모리 돼서 특정 고객층에게만 어필할 수가 있느냐, 두 가지로 좀 크게 극명하게 갈리는 편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를 가져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액티언은 특정 고객층이 조금 더 포커스가 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나쁜가? 국뽕이 나쁜 건가? 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애국심이 꽤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차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어려운 선택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건곤감리라는 거를 해외 시장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최근의 트렌드인 좌우를 쭉 연결을 해주는 요 심리스한 디자인의 이 LED 라이트를 다르게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건곤감리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GM이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도 기존의 토레스와 그리고 액티언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단단하고
뭔가 좀 와일드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녹여내려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범퍼 아래쪽에 이렇게 윙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레스의 이미지를 조금 더 살리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운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공기 흡입구의 그릴 사이즈, 이런 것들은 기존의 액티언이 가지고 있었던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살리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묘하지만 액티언하고 토레스, 과거의 액티언이에요. 이 두 가지를 최대한 섞어서 이번 액티언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것들은 좀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레스 쿠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돌아온 액티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혼란스러움이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 사실 이거는 왜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는 사실 앞쪽으로 물이 올라온다던가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오프로드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적용을 해주게 되는 건데, 사실 KGM부터가 이 차를 도심형 SUV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쪽에 있거나 옆쪽으로 빠져 있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그냥 디자인인데 도심형 SUV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토레스 때도 사용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어느 정도 막 엄청난 무게를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사용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이런 고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는가, 그거는 알겠어요. 뭔가 어드벤처를 떠날 수 있고 그런 환경에서 다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했던 건 알겠는데, KGM이 공식적으로 이 액티언은 도심형 중형 SUV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괴리는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액티언이라고 하는 차가 C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 혹은 쿠페 유틸리티 비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쿠페형 SUV의 느낌을 가지고 하는 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액티언의 옆모습을 보게 되면은 흔히 우리가 쿠페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은 아니에요. 보통 쿠페라고 하면은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들을 낼 수 있도록 세 개의 조합을 나눠준다던가 파트를 나눠준다던가 그렇게 적용을 했지, 실제 라인은 쭉 뻗어나가는 그냥 굉장히 정석적인 정직한 SUV의 라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지붕의 라인을 최대한 평평하게 해서 뒤에가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만들어 주기는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쿠페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포인트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사이드 유리, 이제 사이드 창문을 안 만들어줬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쿠페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손장난을 해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토레스에서부터 볼 수 있었던 이런 사이드 미러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굴곡들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도심에서 타라고 만든 도심형 SUV이긴 하지만 그래도 KGM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는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한 그런 모습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타이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심형 SUV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 자체는 알 수 있겠어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KGM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는 미쉐린의 프리미엄 흡음 타이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조용하고 편안한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차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편안하거나 조용하다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럭비 선수 같은 이미지거든요. 온몸에 힘을 주고 온갖 풍파를 다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의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 또 지나치게 좋은 타이어를 사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상체와 신발의 이 매치가 좀 안 맞는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액티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뒷모습입니다. 쿠페형으로 쭉 뻗어나온 이 루프의 라인은 좀 특이한 형태의 오리가 날아가요.
특이한 형태의 스포일러를 적용을 해주면서 좀 더 세련됨을 갖추게 됐고요. 요즘에 많은 차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좌우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얇고 슬림하며 긴 요 LED 바 그 사이에 레터링을 적용을 해주는 최신의 트렌드를 잘 적용을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토레스하고는 분명히 다르지만 또 토레스의 느낌도 살아있는 이 건공감리의 리에 해당을 하는 요 테일 램프 디자인을 적용을 해주면서 나름의 세련됨과 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쭉 연결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잘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단부에도 이런 핀 타입의 이 스포일러를 더 추가로 적용을 해주면서 스포티하고 공격적이면서 젊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도 같이 가져가게 됐죠.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꽤 넓은 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665리터 정도 되거든요. 2열을 폴딩하게 되면 한 1500, 1600리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골프백을 신는다라고 하면은 4개까지 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4개까지는 못 실을 것 같고 한 3개 정도 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렁크의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 차를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급에서는 좀 경쟁자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많겠지만, 그런 경쟁자들이 이 차보다 더 공간의 활용성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좀 긴가민가한 부분, 그만큼 굉장히 넓은 활용성을 갖고 있는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트렁크 쪽에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램프를 이용을 해서 트렁크의 공간도 더 밝게 야간에 작업을 할 때도 쓸 수 있도록 해준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KGM 액티언 실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열에 들어와 있는데 1열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불만이 많은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조사에서 말을 하기로는 수평형 레이아웃에 굉장히 깔끔한 구성을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버튼들을 집어넣고 물리 버튼을 없앴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스티어링 휠에는 버튼들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서 버튼은 요 변속기 레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스티어링 휠 위에는 꽤 많은 이 버튼들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서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괴리가 있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작을 하고 사용을 할 때 편리하면 되기 때문인데, 사실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약간은 좀 D컷도 아니고 좀 오묘한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버튼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쪽에 최대한 비우려고 했던 의도는 알겠거든요. 스티어링 휠 쪽에 2개 버튼들을 추가로 장착을 해줬습니다. 오른쪽은 오토 홀드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고, 왼쪽에 있는 버튼은 즐겨찾기, 내가 원하는 기능을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받았을 때는 여기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여기다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해줬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는 이제 오디오라든가 이 인포테인먼트하고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인포콘과 딥 컨트롤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 자체는 쓰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불편함은 없어요. 그냥 다른데 버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버튼이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포인트가 되게 될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의 크기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시스템이 아테나 2.0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멍청해요. 네,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 템포씩 꾸준하게 느린 반응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터치가 한 번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드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아이나비 시스템즈 코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나비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길 안내 자체는 괜찮은데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컨트롤이라든가 일반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소재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게 잘 적용을 해준 것 같아요. 이제 스웨이드는 아니지만 스웨이드 느낌이 나게 하는 인조 플라스틱 가죽 이런 것들이 적용된 부분들도 있고, 실제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 느낌이 나는 이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 패턴과 비슷한 느낌의 이런 플라스틱 파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면서, 거기다가 또 스티치도 레드 스티치를 적용을 해줬거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이런 조합들을 보게 되면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구성들, 그런 것들은 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러면서도 곳곳에 수납 공간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줬어요. 이 앞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얇은 카드 같은 거, 혹은 이제 하이패스 카드나 명함 같은 거 넣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 혹은 세차 쿠폰 같은 거 넣기 좋은 그런 수납 공간도 만들어 줬고요. 안쪽에도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과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글러브 박스도 적지 않은 꽤 넓은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내 공간을 봤을 때 이 아테나 2.0에 적용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만 조금 익숙해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실내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2열 살펴보도록 할게요. 2열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는 조금 더 좀 높은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바닥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와 있다라는 것보다는 시트 자체가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답답하진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KGM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1001mm, 그 1m에 가까운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인 남성의 평균적인 앉은키가 930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 막 부족한 느낌들은 받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게 밖에서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쿠페형 SUV라는 것을 꾸준하게 강조를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있어서 좌우 위아래 무릎, 발 모든 공간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재밌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적용을 해놨는데, 일단은 그동안의 KGM에서는 조금 KGM이 그런 섬세한 거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던 포인트들, 옷걸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장착을 해줬고요. 서비스 테이블도 만들어줬습니다. 맥스 10k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밥을 먹든 노트북을 하든 우리가 이렇게 힘줘서 누르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버틸 만한 그런 페이로드거든요. 그런 것들도 마련해 놨고, 컵홀더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여기다가 만들어 두게 되었습니다. 작동하는 것도 되게 부드러워요. 무언가 어딘가에 걸려서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쪽에다가 두 개의 USB-C 타입 충전 포트도 마련을 해줬고, 가운데 팔걸이를 겸하는 컵홀더도 만들어줬고, 이 뒷좌석의 공간은 꽤 나쁘지 않게 잘 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선쉐이드도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들을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과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차의 가격대를 생각을 한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2열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이 액티언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을 잘 썼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잘 우겨 넣었다라고 해야 될지 약간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1500cc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과 함께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28.6kgm/m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발휘하는 최고 출력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최대 토크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쓸 수 있는 엔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KGM 입장에서는 이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가지 모델을 더 출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은 이 엔진을 꾸준하게 좀 잘 튜닝을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중간에 나오게 된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KGM이 이 액티언을 위해서 완벽하게 조율해낸 엔진보다는 앞으로 쭉 나오게 될 모델들의 골고루 쓰기 위해서 약간 좀 테스트 형태로 쓴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막 엄청나게 부족한 건 아닌데 시원시원하게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기엔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좀 액티언이라는 이름 자체가 액티비티한 거, 액션업을 좀 활동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붙은 이름이었는데, 그런 느낌하고는 약간의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타기 좋은 그런 성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달리 이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은 또 굉장히 가볍거든요.
가벼운 거에 맞춰서 막 움직임이 가볍냐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요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은 굉장히 가벼워요. 핸들링 감각은 굉장히 가볍고 차의 반응은 또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 매칭이 안 돼요. 이 차의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으니까 내가 확 돌리면 확 가겠지 하고서 확 돌려보면은 그만큼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멈칫했다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주행을 할 때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많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야 이제 조향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간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불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차에 가변배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러 들어가게 되면은 가변배기가 있는데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1500cc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에서의 가변배기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막 부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버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나오는 그런 스포티한 그런 배기음이 아니라 막 일부러 쥐어짜는 듯한 배기음이 조금씩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에서의 이 감성도 좀 많이 떨어지는 편에 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옵니다. SUV 형태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브랜드의 SUV 모델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차 종에서 오는 구조적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좀 KGM에서 잘 해내지 못한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닥에서의 이런 충격 같은 것들, 혹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 같은 것들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잘 잡아줘요. 이 노면의 충격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물컹하거나 너무 단단하거나 그러지 않게 중간 어딘가를 좀 잘 맞춰준 편에 해당을 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경우, 특히 바퀴가 구를 때 나는 그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타이어의 덕을 봤나 싶기도 한데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절음이 조금 더 부각돼서 들어오는 느낌들이 좀 있고요. 그 풍절음이 좀 전체적인 이 정숙성을 좀 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 스포츠, 윈터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사실 윈터 모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하고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점은 잘 안 느껴지거든요. 가속의 정도가 더 빨라지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RPM을 조금 더 끌고 가는가? 그것도 크게 티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배기음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차이점이 거의 느껴지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KGM의 모델들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판 농촌의 랜드로버예요. 조금 더 와일드하고 우락부락하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승차감과 성능을 골고루 갖고 있는 차가 우리가 KGM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이번 액티어는 토레스 때도 약간 좀 그런 기세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토레스는 그런 저희가 원했던 그런 이미지를 좀 갖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액티언에서는 확실하게 도시명으로 방향을 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기대를 했던 것과는 좀 많이 괴리가 있고, 그러면은 그냥 다른 그런 것들을 만들던 다른 브랜드의 차들과 경쟁을 해서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좋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저희같이 좀 자동차를 많이 다루고 타고 하는 마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네 없네, 감성이 뭐 추가가 되네 안 되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포인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또 그런 것들도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거를 뭐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한데, 그 결과물이 우리가 원했던 건가? 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를 충족해 주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3천만원
중반대에서 시작을 하는 모델인데 가성비로 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가성비만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델 KR10과 같은 모델에서는 더 확실한 이 킥포인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KGM의 액티언 S9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사실 이 차의 가격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이 하위 트림인 S7 같은 경우에는 3,395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S9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49만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선택 품목을 다 추가를 하게 되면은 4천만원이 조금 넘어가서 거의 5천만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대가 책정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비중을 보면은 S9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많은 분들이 요 KGM의 요 액티언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데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대야, 그러면서도 판매량의 요 상품성의 구성들, 이런 것들도 S9이 훨씬 더 매력이 있는데 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S9에서 집중이 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가격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가격만 보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에 걸맞는 상품성과 디자인과 이런 종합적인 이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따라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게 자동차인데, 사실 이번 액티언은 잘 모르겠습니다. 토레스 때는 너무 기대가 없다가 너무 잘 나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치를 한층 뛰어넘는 그런 상품성을 갖고 있다라고 느꼈던 건지, 이번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번에도 토레스만큼의 이런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저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토레스하고 비슷한 느낌들이 많이 드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액티언이라고 하는 쌍용 자동차 시절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 이름에서 우리가 걸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타면서 만족을 할 수 있었는가? 혹은 만족을 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만족까지는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차를 한번 꼭 시승을 해 보시고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가 사전 계약 때 기준으로 55,000대 정도가 주문이 들어갔고, 지난 10월하고 11월 달하고 합쳐서 한 1,600대, 1,400대에서 3,000대 정도가 판매가 됐거든요. 이 차가 8월달에 출시가 됐으니까 8월달에 단 5일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그때가 판매된 것을 포함을 하더라도 한 3,500대 정도가 시장에 풀렸습니다. 사실 KGM 입장에서는 이 차를 그렇게 미적미적 판매할 그런 상황이 아닐 거예요. 판매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생산량을 다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해서 빨리빨리 밀어내서 시장에 깔아놔야지 많은 사람들이 야, 저게 이번에 나온 액티언이구나, 실제로 보니까, 돌에서 보니까 이쁜데, 한 번 더 이렇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좀 아쉬운 점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저희의 영상뿐만 아니라 앞서 나왔을 많은 영상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접 전시장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직접 살펴보시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비록 오늘 조금 훌륭하다라고는 말을 못하긴 했지만 KGM이 앞으로도 좋은 차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판매량을 계속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